대선 슈퍼위크 시작됐다. 자, 이번 주부터 여야의 대선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한 주를 이른바 슈퍼위크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시죠. 자, 먼저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화요일 날은요. 이미 공지가 됐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출마 선언이 있고요. 이어서 바로 홍준표 의원의 비전 발표에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모레입니다. 30일 수요일 날은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있네요. 이 출마 채비를 갖추는 건가요? 황교안 전 대표의 출판 기념회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달이 바뀌는 7월 1일 목요일입니다. 여권의 대권 여론조사 1위 이재명 경기지사가 본격적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김두관 의원도 함께 대권 출마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동석 기자. 오늘 오전에 깜짝 소식이 전해졌어요. 최재형 감사원장 사의 표명을 했는데 혹시 대권 출마 얘기는 있었나요? 네, 대권 출마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르면 오늘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됐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드디어 결심을 한 모양새입니다. 더 이상 자리를 지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낸 건데요. 오늘 오전 최재형 감사원장의 입장 발표 모습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오늘 사퇴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원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선 출마 의사가 있으십니까요? 제가 지금 사임하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사퇴하시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감사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는 건 맞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들 입장이 끝나자마자 첫 질문이 대권 출마를 하시나요? 바로 이거였는데요. 그게 가장 궁금하겠죠. 네, 맞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지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이게 감사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한 말인데요. 대선 출마 의사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겠다. 이런 여지를 남겼죠. 대권 출마에 대해 부인을 하지 않은 만큼 사실상 대권 행보에 돌입했다. 이게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밝힌 만큼 최 원장의 대권 행보는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근데 일전에 이 최재형 원장 부친이 이 최재형 원장이 정치에 입문하는 걸 반대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의 표명한 걸 보면 부친을 설득을 한 것 같아요. 네, 일단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돌입하기 전에는 결재를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결재요? 네. 무슨 결재를 받을까요? 네, 바로 가족으로부터 결재를 그렇죠. 받아야 되는 건데요. 네. 최 원장의 정치 행보에 부친은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 언론은요, 최 원장의 부친이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효자인 최 원장이 아버지를 설득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요. 최 원장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부친을 꼽으면서 프로필 사진에는 아버지와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부친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난 주말에도 부친을 찾았다는 현재 보도가 잇따랐었는데요. 최 원장이 오늘 사의를 밝힌 만큼 결국 부친을 설득하면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돌입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은미 기자. 조금 전에 이제 영상을 보니까 기자들이 이제 대권 출마 가능성을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차차 말씀드리겠다 이런 대답을 해요. 네. 이 대답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답 같아요. 네,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를 했는데요. 이 윤석열 전 총장이랑 최재형 감사원장의 얘기 같이 좀 들어보고 오시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은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내가 아까 좀 지켜보시라고 했잖아요. 차차. 제가 지금 사임하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는 건 맞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뭐 윤석열 전 총장처럼 이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 향후 정치 행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민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스스로 속도를 좀 조절하는 그런 모습인 건데 윤석열 전 총장 사실 앞서 보신 저 차차 저 발언 때문에 여권에서 윤차차라는 이 별명을 지어줬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런데 이거를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네. 이 최 감사원장도 이 차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여권에서 이번엔 또 최차차라는 별명을 붙여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뭐 어쨌든 여권에서도 지금 뭐 견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또 어떤 별명이 붙을지 이 부분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죠. 이 두 사람. 그래서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또 여권이 아닌 야권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두 사람 임명 당시 모습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최재형 현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합니다. 임명장 최재형 감사원장의 임명 2018년 1월 2일 대통령 문재인. 우리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이 성공적인 국가 운영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대통령 문재인.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조금 지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게 개혁에 관한 업무를 맡겨주셔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이렇게 많은 기대를 갖고 임명된 두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청와대에서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열렸는데 당시 사진입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모두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윤정 기자. 네. 어쨌든 이렇게 좀 많은 이제 초반에 관심을 받았는데 네. 어쨌든 이후에 여당 쪽에서 좀 등을 돌린 상황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최재형 감사원장 임명장 수여 당시에는 스스로를 엄격하게 관리해왔다. 그리고 또 윤석열 전 총장 임명 당시에는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사다. 이 청와대는 굉장히 이 높이 치켜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죠. 하지만 이후에 이 정권에 모두 등을 돌리게 됐는데요. 이 윤 전 총장이 등을 돌리게 된 것은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관련 의혹 수사를 시작을 하면서 이 여당의 비판을 받기 시작했고 맞아요. 그 이후부터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그어왔습니다. 이 최재형 감사원장 역시 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 과정에서 이 절차의 불법성이 있었다라는 소신 발언을 하면서부터 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게 됐는데요. 네. 이후에는 결국에는 모두 정부의 등을 돌리고 이 초기에는 직에 대한 책임감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두 사람 모두 이 임기를 끝까지 수행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이 정부의 대립각을 세우고 나오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정권의 인사라고 한다면 뭐 이후에 정치를 시작하게 되더라도 이 여당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렇죠.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이 정부의 대립각을 세우는 어떤 저항의 이미지, 이런 이미지 때문에 모두 이 야당으로 야권에 남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자, 김원민 기자. 어쨌든 네. 최재형 감사원장 오늘 직을 던졌어요. 여권 반응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야말로 맹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여권의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죠. 양승조 의원은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 물건을 보니까 마음이 동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호,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 건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윤석열 총장도 최재형 원장도 어떤 현 정부의 다른
측면에서 어떤 반대되는 그 주장을 한 거에서 반사적 측면에서 지지율이 있다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정부 여당이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물건을 보니 이제 마음이 동요해서 도둑질을 한다는 건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언감생심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는 어떤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그런 거에서 반사적으로 본인이 부각되니까 출마를 했다는 것도 저는 뭐 언감생심과 같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아니라 지사로 충남지사로 정정을 합니다. 네네. 이 보면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잖아요. 일단 최재형 감사원장, 윤석열 전 총장. 그런데 이 현 문재인 정부가 지금 비판을 받다 보니까 이거에 반사 이익으로 지금 본인들의 지지율이 나오는 거 아니냐 때문에 그 지지율을 보고 지금 마음이 동해서 직접 대통령에 오르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 아니냐, 겸물생심이다라고 비판을 한 건데요. 네.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기로는 이 사정기관 책임자를 지냈던 사람은 재직기간에 따라서 출마 자체를 좀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른바 윤석열 최재형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인 건데 네. 이 양승조 지사 말고도 정말 많은 사람, 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 최재형 감사원장은 청와대에서 회의할 때도 이 회의 내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청와대 이전부터요? 네, 이 청와대에 본인이 근무할 때 기억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부터 이 전형적인 태극기 부대의 논리를 폈다라고 한다라는 이 전언을 전했는데요. 그 외에 뭐 강훈식 의원은 야당에 오죽 인물이 없으면 여당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가느냐. 자체적으로 인물 좀 개발해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 꼴불견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윤지영 기자, 반대로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네, 국민의힘은 우호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준석 대표는요, 최 원장에 대해서 항상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충분히 저희와 공존할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정치 참여에 대한 부분은 이 어느 당 박 주자라고 하더라도 고독한 개인의 결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밀지도 당기지도 않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좀 일정한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최 원장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다면 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도 오늘 질문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 원장은 지금 말씀드릴 일이 아닌 것 같다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민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게요. 네. 이 국민의힘은 경선 버스를 늦어도 8월 말에는 출발을 시킨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 원장도 만약에 이 정치 선언, 대권 출마를 결심을 하게 된다면 이 국민의힘 경선 마지노선인 8월 말, 그러니까 2달 정도 안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은영미 의원님. 네. 어쨌든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대권 도전, 기정사실화하는 시각이 뭐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하고 이제 좀 우리 기자들 이제 설명대로 많이 좀 비교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최재형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내가 과연 윤석열 전 총장과 어떻게 차별화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이 좀 가장 고심이지 않을까요? 네, 일단 두 사람이 많이 비슷한 점이 많죠. 일단은 둘 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헌법상 기관, 헌법기관의 수장이라는 점이고 현 정부의 공직자인데 야권의 대권 주자로 나온다는 점,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고 둘 다 또 법조인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법치, 공정, 상식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또 강단 있고 소신 있는 이미지 맞서면서 이런 이미지가 강조되다 보니까 두 사람이 많이 공통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점이라면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 맞서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면서 사실은 사퇴 압박을 받았거든요. 핍박을 받고 또 이제 징계를 하면서 사퇴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스스로도 말하지만 국민이 소환해서 자신은 불려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명분을 대고 있는 반면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죠.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뭐 월성원전 의혹 같은 거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면서 물론 이제 정권의 일부 인사들의 압박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대도 본인 뜻대로 감사를 했고 또 이제 원래 김호수 전 검찰총장을 원래 감사위원으로 앉히려고 수차례 청와대에서 앉게 해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다 거부했고 실제로
앉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알려졌죠. 네. 네, 그만큼 이제 각을 세우면 정부가 각을 세웠지만 본인 뜻대로 그래도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퇴도 누가 뭐 나가라 하고 압박을 했다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노리는 뭐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좀 윤 전 총장과는 좀 명분 측면에서 윤 전 총장보다는 좀 명분이 더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어쨌거나 이제 두 분이 다 대권에 출마한다는 내일 이제 윤 총장은 대권 출마 선언을 하는 그렇죠. 거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다음 달 중순쯤 할 거라는 뭐 예상이 많은 상황이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윤 전 총장보다 도대체 뭐가 나은 거야? 비슷한 거는 맞는데 뭐가 나은 거야? 차별점이 뭐야? 이런 의문을 갖게 마련이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일단 강점 하나. 최재형 전 원장은 일단 그 도덕성 검증 부분에서 윤 전 총장보다 좀 자유롭습니다. 아, 그래요?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처가 의혹 등이 지금 도덕성 검증 부분이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독립투사고 아버지는 6.25 전쟁 영웅이에요. 이렇게 그 안보 관련 명문가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 두 아들 입양해서 키운 거, 그다음에 친구를 업어서 등교시킨 점 등 굉장히 미담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인간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게 강점이고요. 인사청문회 때도 그런 점이 많이 부각이 됐었죠. 그렇죠. 그게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지역 기반이 일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PK예요. 윤정훈 총장은 뭐 탄핵도 있지만 전통적인 보수층으로부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약간의 거부감이 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은 PK 지역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다라는 거, 거부감이 덜하다는 게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가장 큰 약점이 있죠. 윤석열 전 총장은 이미 지난해부터 올 초 들어서 이미 야권의 대권 주자 1위로 지지율이 우뚝 섰지만 최재형 전 원장은 요즘 꿈틀거리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지지도가 낮아요. 이게 지금 한 5% 안팎 잘 나오면 이런데 이것이 얼마나 이제 올라갈 수 있을지가 문제고 그다음에 윤 전 총장도 지금 석 달가량 사퇴를 하고 대권 수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평생 법조계에 몸담았는데 국정운영 수업이라는 거를 해봐야 되는데 국정을 운영하려면 준비가 돼 있잖아요. 준비 기간이 좀 그렇죠. 짧다는 그런데 점이 최재형 있군요. 전 감사원장은 이제 사퇴를 하고 뭐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하면 윤 전 총장보다 또 덜 준비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 정의화 전 국회의장 같은 분이 지지 세력으로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이제 끌어들였지만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점 등 그래서 그런 점 등이 다른 대권 주자를 이겨야 되는데 윤 전 총장 말고도 그런 점들이 좀 약점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윤 전 총장과 비교돼서 윤 전 총장이 중도 난마할 거에 대비한 플랜 B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자, 최재형 감사원장의 앞으로 행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윤석열 전 총장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정 기자. 네. 내일 이제 출마 장소가 이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에요. 그런데 네. 지난 주말에 여길 답사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답사하듯이 바로 어제 30분 정도 이 기념관에 머물렀는데요. 아, 바로 어제예요? 네, 저희가 어제 사진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영상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건 27일 날 모습이고요. 바로 어제 사진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행 한 병과 함께 윤봉길 기념관 주위를 30분 정도 둘러본 모습 바로 왼쪽에 보시는 저 사진인데요. 네. 이 취재진이 올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네. 굉장히 편안한 차림이죠. 이 그러네요. 반팔티, 좀 늘어난 것 같은 반팔티에 조끼를 입고 또 선캡까지 착용을 하고 저렇게 등장을 했고요. 얼핏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 맞나 싶을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옆에는 참모진으로 보이는 일행인데 네. 보시면 왼쪽 가슴에 PCC 772라고 해서 이 천안함 한 번이 적혀 있는 티셔츠를 입은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일행과 지난 27일 오후에도 반포 한강공원을 저렇게 산책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거든요. 저때 당시에도 굉장히 편안한 표정, 그 차림인데 저때 차이점이 있다면 저때는 선캡이 아니라 이 천안함 모자를 쓴 모습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아, 이게 천안함 모자예요? 네, 천안함 모자가 이 순국한 장병들의 넋을 기리고 또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실제 생존 장병들이 판매하는 이 천안함 모자인데 이 앞에는 자수로 된 천안함 전체의 모습이 나오고 왼쪽엔 태극기가 박혀 있거든요. 지금 저 모습입니다. 지금 저 모습은 또 지난 19일에 서초동의 한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렇게 계속 일행들과 다니고 있는데 이 천안함을 의미하는 복장을 입은 이 일행 그리고 윤 전 총장도 이 천안함 모자를 쓰고 있어서 이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정치 일정을 펴갈지 그런 부분들도 좀 이 복식에서도 보여준다고 볼 수
수 있겠네요. 일전에 천안함 생존장병도 만났잖아요. 뭐 네. 그거하고 좀 같은 맥락인가 보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은미 기자. 네. 이 윤봉길 의사 기념관 대관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잡음이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 내일 오후 1시에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저희도 전 방송에서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 장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빌리는 과정에서 꼼수를 쓴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꼼수요? 네, 윤 전 총장이 이 대관 신청서의 행사 목적을 세미나 및 기자회견이라고 적었고 이 네. 신청자도 윤 전 총장 본인 이름이 아니라 한 이벤트 업체를 내세워서 했다라는 거예요. 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한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 윤봉길 기념관 측의 입장을 실었습니다. 이 윤봉길 기념관 측은 대선 출마 선언식은 정치적 목적의 행사이기 때문에 대관 허용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고민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를 할 수는 없나 보죠. 네, 그래서 대관 규정을 한번 봤더니 대관 규정에는 독립운동 정신 함양, 그리고 국민의 보훈의식, 전통문화 창달, 기타 사회문화적 목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관 측에서는 여기에 부합한다고 보기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기념관에서 얘기를 한 게 처음부터 윤 전 총장이 여기에서 이 대선 출마 선언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더라면 내부에서 좀 더 논의를 심도 깊게 거쳤을 텐데 대선 출마 선언식을 여기서 한다는 걸 우리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하지만 또 지금 와서 취소를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은 나을까 싶어서 네. 이 허가한 거를 또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윤 기자, 그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 윤 전 총장 측은 이 대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이 어제 기자단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공지 내용을 보면 이 윤봉길 기념관은 사회적인 목적으로 정해진 비용을 내고 대관을 할 수 있고 또 종전에도 정치 행사를 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또 예약 과정에 대해서는 이 장소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행사 보완을 위해서 세미나 및 기자 간담회로 적었지만 이후에 본계약을 하기 전에는 윤석열 정치 선언 행사라는 사실을 미리 밝히고 대관 비용을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이 통상적인 대관을 두고 꼼수로 표현한 건 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고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이 또 앞서서 이 30분 정도 산책을 한 것과 관련해서 네. 이걸 많은 언론들이 이 미리 사전에 답사를 했다, 결의를 다졌다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네. 하기도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윤봉길 기념관과 또 뒤쪽의 숲길이 윤 전 총장이 평소에 자주 산책하는 길이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의미를 둔 방문은 아니라고 밝힌 건데요. 뭐 실제로 어제 방문을 했을 때에도 뭐 기념관 3층 내부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기념관의 관계자를 만난다든지 하는 일정은 없었고 그 주위에 이 공원 주변부만 이렇게 30분 정도 산책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저도 아까 초반에 답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답사가 아니고 산책이었군요. 하지만 답사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김은미 기자. 네. 윤 전 총장 최근에 보니까 이제 처가 관련 의혹 관련해서 목소리가 상당히 좀 세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처가 쪽이랑 관련한 이 각종 단독 기사들이 연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며칠 전에는 윤 전 총장 장모의 이런 주가 조작 의혹이 터져 나왔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장모 측이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 자체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나온 건 이 처가 의혹에 공소시효를 뚫을 단서를 찾았다라는 이런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또 오늘만 해도 윤 전 총장 아내가 주가 조작으로 문제가 되는 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보도도 또 이 단독 보도로 있었는데 윤 전 총장 측은 이런 건 모두 이 검찰에서 흘러나온 정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 이 사실과 법리에 맞지 않은 오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검언유착이 의심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과 관련한 공방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윤석열을 교체하고자 하는 최재형 후보를 띄우고자 하는 야권 내부의 권력 투쟁의 시작이다. 이렇게 비춰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것은 누가 작성했느냐 그건 저도 모르겠고요. 박근혜 정부 때 황교안 장관과 윤석열 간에 치열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작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된 게 5월 2일 날 됐는데 뭘 작성을 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렇죠.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죠. 근데 그 뭐 어떤 파일이든 간에 홍준표 의원이 지적한 대로 당당하게 자기가 설명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제 29일 날 출마하신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소위 그 정봉주 의원이 감옥 갔던 BBK 문서와 파일로 전달받았는데 그걸 작성한 팀은 박근혜 팀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지고 나서 정봉주 의원한테 직접 들었는데 저거 친박한테 받은 거야? 나한테 그랬더라고요. 친박한테 받아갖고 감옥 간 아주 어이없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아직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짐작컨대 저것은 우리 쪽 관련된 당이나 혹은 정부 기관이 개입했다기보다는 윤석열 씨가 유력한 야권의 후보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는 게 아니냐. 나중에 이제 경쟁할 걸 대비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윤 대표님, 이런 공세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처음에는 무대응 입장 밝혔다가 이제 강경대응 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목소리도 이제 점점 커지는 것 같거든요. 자, 내일 이제 대권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세가 이제 더 세질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윤석열 전 총장 이 공세 잘 막아낼 수 있을까요? 뭐 본인이 노력하기 나름이죠. 여태까지 이제 정치 참여 선언을 안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의혹 제기도 구체적인 의혹이 나온 게 아니라 엑스파일이 있다더라, 누가 만다더라 이런 정도만 있었기 때문에 대응에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는 내일부터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첫째. 네? 아니 가만히 있으면은 사실 인정하는 게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법으로 호소해야 되지만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우회 민심이라는 게 있다. 민심을 보고 대응해라. 세 번째는 절대 분노하거나 화나거나 적개심 가지지 말라. 냉정하게 대응해야 된다. 네. 특히 언론이 여러 가지 뭐 이번에 윤봉길 그 기념관, 그 꼼수 대관부터 여러 가지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언론은 보이는 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냉정하게 그 객관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일이니까 집중적으로 여당이고 야당이고 집중 포화를 맞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하면서 권력하고 정면 승부를 해서 지지율 1위까지 올라왔잖아요. 하지만은 약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약점이겠어요? 엑스파일이라는 식으로 처와 장모 본인 간에 여러 가지 루머가 많잖아요. 가족 관련해서 많죠. 그렇죠. 제일 큰 게 그거죠. 물론 검사 출신으로서 또 세상을 얼마나 아느냐 이게 또 약점으로 꼽히는데 네. 엑스파일로 지정된 거는 저는 예스냐 아니냐를 분명하게 대응해야지 제일 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우왕좌왕하고 휩쓸리다가 제대로 된 언론의 대응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20일 만에 사퇴했잖아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일 대권 선언은 급류가 급류 폭포가 내려오는데 그 급류를 거꾸로 헤엄쳐서 올라갈 정도의 강인함과 오기, 정신무장 이거 아니면은 저는 대권 쉽게 저는 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정말 이제는 정치인이다. 네. 여태까지는 검찰총장이고 국민들이 응원해줬어요. 권력하고 싸우니까 약자니까 응원해줬는데 네. 내일부터는 언론도 굉장히 냉정하게 보고 국민들도 자질이 있나 없나를 심판을 하고 검증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요. 여권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요. 친정인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의 공세가 거세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공세에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동석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요. 이 홍준표 의원 복당 이후에 이 발언에 거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홍준표 의원 국민의힘에 복당하자마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면서요. 굉장히 큰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복당 기자회견에서는 홍준표 의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홍 의원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함께 영상으로 보시죠. 그분이 우리 당에 들어올지 안 올지도 확정되지 않았고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출마를 할지 확정되지도 않았고 특정 후보만 당이 의무한다면 그게 공정 경선입니까? 그 변호사 몇이 데리고 그 돌파 안 돼요. 작년에 압도적 1위는 이낙연이었어요. 금년 1월에 이재명 지사가 치고 올라왔어요. 3월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치고 올라왔어요. 내년 3월까지 간다고 봅니까? 나라 통치하는데 검찰 수사는 1%도 안 됩니다. 99%는 검찰 수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경선 과정에 다 나올 거예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력 그리고 윤석열 엑스파일을 전면에 꺼내들면서 야권 후보 견제에 나선 겁니다. 네. 이뿐만이 아닌데요.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을 신상품에 비유하기도 했었었죠. 네.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네. 홍 의원의 발언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 주문할 때 신상품을 주로 찾죠. 근데 신상품을 찾아가 배송이 되면 집에서 직접 보고 흠집이 있으면 반품을 하잖아요. 배송이 돼가지고 직접 이래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는 흠이 있어 안 되겠다. 그럼 반품을 하는 거예요. 반품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죠. 아직 등판도 안 했으니까. 배송 주문도 안 했잖아요.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법의 상징입니다. 법의 상징에 있었던 분이 등판도 하기 전에 20가지 정도의 비리 의혹이나 추문에 쌓여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네, 이처럼 홍준표 의원은 복당 이후에 대권 선점을 위한 거침없는 발언을 현재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요. 지난 대선에서도 홍준표 의원 발언 하나하나 상당히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요. 바로 세탁기와 관련된 발언이 있는데요. 세탁기요? 네, 지난 대선에 세탁기와 관련해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과거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겠다 그러시는데 많은 국민들이 우리 홍 후보님도 세탁기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네, 홍 후보님 그 세탁기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 세탁기가 고장난 세탁기 아닙니까 혹시? 세탁기가 삼성 세탁기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세탁기 갔다 나왔습니다. 다시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네, 굉장히 삼성 세탁기가 관심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네. 이 때문에 홍 의원은 당시 홍세탁기 이런 별명을 얻기도 그랬었어요?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입담을 과시했던 홍준표 의원. 뭐 입담에 앞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 얘기했는데 입담에 제동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홍 의원의 복당과 함께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거침없는 입담에 현재 불만의 목소리가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요. 자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현재 상당한데요. 원희룡 제주지사는 윤석열이 타격을 입으면 자신에게 이익이 온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이런 쓴소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홍 의원의 발언에 자제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당대표가 나섰기 때문인데요. 그래요? 네, 이준석 당대표가 오늘 오전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당 안에 계시는 잠재 후보군은 당 밖에 있는 범야권 후보군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려 섞인 비판의 메시지는 잠시 자제하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내놓기 전에 비빔밥에 아직 빠진 재료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홍준표 의원을 이렇게 콕 집어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누가 들어도 홍 의원을 정면 겨냥한 발언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데요. 그런 뉘앙스 같네요.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 발언을 한 곳 다름 아닌 최고위원회의 회의장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최고의결기구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면서요. 더 이상 가만히 지켜만 보지 않겠다. 이런 거를 강력히 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 홍준표 의원 앞으로 정말 좀 브레이크가 좀 걸릴지 아니면 계속해서 악셀레이터를 밟고 갈지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김은미 기자. 네. 홍준표 의원 복당 이후에 이 대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변화가 좀 있었나 봐요. 네, 이 홍준표 의원 지난주에 국민의힘에 복당을 했습니다. 복당하고 이제 나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불과 나흘 만에 지지율이 쑥 올라갔습니다. 나흘 만에요? 네, 지금 보시면 이 1위, 2위, 3위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뭐 1위, 2위, 3위는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이 세 명이 엎치락뒤치락 바뀌진 않죠. 세 명이서 다 뭐 나눠서 하는데 4위를 보시면 지금 홍준표 의원입니다. 6.1%의 지지를 얻었어요. 5%를 돌파했군요. 네, 근데 지난주에는 4.3%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과 이 복당하고 나흘 만에 1.8%포인트가 오르면서 순위가 지금 2계단이나 6위에서 4위로 오른 건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 1위에서부터 5위까지 국민의힘의 이 대권 주자로는 홍 의원이 유일한 셈입니다. 그러네요. 자, 은영 위원님. 네.
이 여론조사를 보면요. 여권 한 번만 잠깐 좀 짚고 갈게요. 지금 보면 어쨌든 여권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부동의 1위잖아요. 25.5%. 그 밑으로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이렇게 쭉 있는데 전세균 전 총리하고 이광재 의원이 오는 7월 5일까지 단일화를 하겠다고 해요. 네. 자, 이런 후보 간의 단일화 앞으로 뭐 계속해서 좀 이뤄질 것도 같은데 여권의 이 대권 구도의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상황에 따라서는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예비 경선에 9명이 출사표를 던졌어요. 구룡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일단은 1강, 이재명 1강, 1중이 이낙연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7약이에요. 한마디로 정세균 전 총리마저도 한때는 박용진 의원이 3위를 했고 한때는 또 추미애 의원이 3위를 했고 오늘 여론조사만 해도 지금 정세균 전 총리가 추미애 의원한테 전 법무장관한테 뒤지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그 6명으로 컷오프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예비 경선에서 6명을 추려가지고 11일까지 본선에 올립니다. 그런데 이 6명을 추리는데 지금 정세균 전 총리가 원래는 3위에 안착할 줄 알았죠. 처음에 출마를 빅3라고도 선언할 때만 해도. 불렸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몇 등을 할지 뭐 4등을 할지 5등을 할지 6명 안에는 들 걸로 보이지만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좀 아무래도 본인의 입지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친노 대표 주자면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젊다는 그런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로는 상당히 미미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9명 중에서 6명 안에 들지 못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 이광재 의원으로서도 만약에 탈락한다면 본인의 입지에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예비 경선을 앞두고 정세균 후보와 이광재 후보가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이제 정세균 후보와 이광재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단일 후보가 됐다면 6명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로 그러세요? 단일화될지는 뭐 저는 뭐 장담을 해서는 안 되지만 정세균 후보 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지금 지지율로만 보면 그렇게 단일 후보가 6명 안에 들었을 때 지금은 1강 1중 그다음에 다약이지만 예. 그 경우에 만약에 이제 친노 친문 범 지지층들이 만약에 정세균 이광재 단일 후보한테 표를 줄 경우 2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낙연과 정세균 이광재 단일 후보 중에 2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본선에 갈 때 누가 2등이 될지 모르죠. 그러면은 나중에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된다면 네. 결선 투표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정세균 후보 입장에서는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마련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여권 또는 야권 앞으로 이 대선 구도가 이런 합종 연행으로 몇 번은 더 요동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변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